모든 스포츠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투에서는 벨트 아래라는 룰이 있어서 허리 아래를 때리면 무조건 반칙입니다. 하지만 변칙은 반칙은 아닙니다. 가령 권투 선수가 경기 중 서로 끌어안을 때 턱수염을 일부러 까슬까슬하게 길러 상대 뺨에 부비면 상대는 고통스러워하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실 웃거나 약을 올려 상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변칙이지 반칙은 아니죠. 홍콩 영화 정무문을 보면 이소룡과 적이 1대1로 대결을 벌이는데 이소룡이 적에게 안바가 걸려 팔이 꺾여 부러질 위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위기를 탈출한 이소룡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이겼죠. 이렇듯 변칙은 반칙과 다릅니다. 변칙의 기술은 합법적인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구사하는 적절한 우회의 수호를 말합니다. 스포츠나 무술처럼 마케팅에도 정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칙의 기술은 존재하죠. 서점의 경영서적 코너에 줄기차게 출간되는 절대 망하지 않는 마케팅 법칙, 100% 성공하는 세일즈 기술. 하지만 이렇게 절대, 반드시 100% 성공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아카데미즘이라는 말처럼 강의실 안에서 배운 것이 밖에서는 활용이 도통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공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칙을 익혀 이를 구사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권투 선수의 변칙 모습처럼 마케팅에 있어 반칙이 아닌 변칙인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세일즈 분야에서는 어떤 변칙들이 허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변칙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매복된 메시지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꼼수의 기술을 활용하여 말하는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대놓고 판다는 말이 있죠. 노골적인 접근은 반값만 삽니다. 그러니 대놓고 팔아선 안 되죠. 물건을 사러 갔는데 오로지 파는 것에만 온 정신이 집중이 된 사람을 보면 정말 퍽이나 못나 보입니다. 상대가 뭔가를 팔려 하는 그 엉큼한 속내가 빤히 보인다면 그 상품까지 정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복된 메시지를 제안합니다. 자, 우리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의 의도에 집중하게 되죠.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점심이 다가올 때 배고프다라고 발언을 하면 내 뱃속의 상태를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죠. 간접어를 쓰는 겁니다. 이처럼 속에 숨은 메시지를 매복된 메시지라고 합니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매복된 메시지. 이걸 한마디로 아닌 듯 그런 것. 이런 거죠. 매복된 메시지는 사실 은큼한 메시지예요. 마트를 가면 고객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거 써놓거든요. 뭘까요? 매복된 진짜 메시지. 물건 훔쳐가는 거 감시하고 있으니 꿈도 꾸지 마. 이거죠. 자, 오늘날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광고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뉴스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뭔지 한참을 읽어내려가 봐야 기승전 광고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죠. 이런 기사 형식을 띤 광고를 애드버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한 신문을 보면 신문 섹션에 아예 특집 옆에 애드버토리얼 섹션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광고하겠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뭐 비즈니스면인가 보네. 열심히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상품이 나왔네. 이런 기업이 나왔네 하면서 읽고 있지만 사실 돈 주고 신문 구독하면서 돈 받고 써준 광고를 지금 시간 내서 읽고 있는 거죠. 이런 네이티브 광고라는 거죠. 네이티브 광고라는 것은 기사나 드라마 등의 광고를 섞은 광고인 듯 광고 아닌 잡종을 말합니다. 광고랑 기사랑 혼연일체를 시켜버린 거죠. 보고 나면 뒷맛이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PPL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그 시청자 5명 중에 4명은 간접 광고에 무관심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복된 메시지는 잘 써야 약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안마의자 코너가 있어요. 그 직원이 옆에 딱 있나요? 없어요. 희한하게 안마의자 코너를 가면 그냥 무료 체험하라고 그냥 빈 안마의자만 딱 놔두고 끝입니다. 가격만 써놓고. 왜 그럴까요? 물건을 대놓고 팔지 않는 전략인 거죠. 만약에 옆에
판매 직원이 딱 이러고 서 있으면 신발 벗고 내 것이냐 편하게 누울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일부러 직원이 비키는 거예요. 대신에 휴식과 경험을 알아서 체험하셔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옆에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 체험이 말하게 하는 게 100배는 강합니다. 소비자 착각을 이용하는 것도 변칙입니다. 많이 하는 행위죠. 맥주 한 캔이 2,500원이에요. 낱개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굳이 4병 묶음으로 해서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그걸 딱 들면서 왠지 이거 싸 보여? 집게 된다는 거죠. 이 소비자 착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 마트에서 주스 사실 때 돈 많이 되실걸요. 마트에서 장문정이 당신에게 주스를 팔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 과일을 직접 갈아 마시는 것과 같은 풍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식품이에요. 좋은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자 여기 가만히 보면 물 한 방울 넣지 않았다. 생과일이다. 착즙했다. 직접 갈아 마신다. 4가지 팩트를 넣었죠. 전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과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지. 아니 말이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지 실제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소비자 착각이라는 거죠. 이러면 광고법상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착각을 이용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느낌,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음파치소를 제가 소개하면서 음파치소 정말 스케일링 받은 느낌이에요. 이러면 괜찮아요. 스케일링 받은 효과예요. 이러면 큰일입니다. 그럼 방송심이 딱 걸려버립니다. 뭐뭐한 듯한 느낌이에요. 생방송에서 방송심의를 정말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는 꼼수의 멘트입니다. 여행 상품을 방송한다고 합시다. 쇼호스트가 유럽 몇 개국 투어 상품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한 유럽 3개국 아니면 뭐 5개국이라고 합시다. 마치 유럽 전역을 돌고 온 느낌이에요. 이러면 볼 건 다 본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유럽을 다 돌고 온 건 아니지만 뭔가 풍성한 여행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화장품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쇼호스트가 써보고 마치 피부가 2단계 밝아진 느낌이에요. 자, 이러면 피부가 2단계 밝아지는구나 하고 사시죠. 근데 사실은 피부가 2단계 밝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거죠. 방송 심의는 피해갈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실제 2단계 밝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니 구매는 합니다. 과자 봉지 뒷면을 보면 칼로리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도 소비자 착각이 있습니다. 자, 과자를 봤어요. 난 살찌니까 칼로리가 중요해. 뒷면을 봤더니 1회 제공 칼로리 얼마. 생각보다 높지 않네. 자, 또 속은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1회 제공 칼로리를 얘기했지 한 봉 전체 칼로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당하지 마십시오. 저 간혹 이렇게 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매장 계약 기간 종료, 마지막 날. 저 매장 내 전 상품 마지막 처분. 뭐 심지어 점포 정리, 심지어 망해슈, 점포 대방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90% 떨이 뭐 이런 거. 역시 속지 마십시오.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저희 업계 용어에서 깔쇠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보증금 없이 한 몇 달치 가게 임대료를 다른 데보다 좀 비싼 시세로 미리 주는 겁니다. 대신에 현금으로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B급 상품 받아가지고 떨이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떨이 매장은 손님이 대부분 현금을 내죠.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은 별로 없고 현금은 빨리 만지고 싶을 때 요 깔쇠 매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점포에서 몇 달 떨이치고 이쪽 가서 또 떨이치고 전국을 돌면서 장사를 해요. 근데 소비자들은 진짜 점포 정리인 줄 알죠? 아닙니다. 자, 그다음 변치기 기술 중에 단서 달기가 있습니다. 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이유가 왜 있겠어요? 잘 나가다가 뒤에 단서를 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정말 사랑해. 이거하고 너 정말 사랑해. 너가 조금만 더 이뻐진다면. 이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저 미안해. 사과할게. 이거하고요. 저 미안해. 사과는 하는데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단서가 나오면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서를 달면 똑같은 말도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어요.
단서 달기 하면 보험입니다. 보험의 단서 달기는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자, 예를 들면 가령 질병이라고 써놓지 않고요. 앞에 보면 중대한 질병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다른 말이 됩니다. 뇌졸중 하면 몸이 일부 불편한 것에 그칠 수 있는데 중대한 뇌졸중 이러면 최소 온몸이 마비되고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최악의 수준이 돼야 보험금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뇌출혈 보장. 오, 나 요새 혈관 질환이 걱정인데 가입해야 되겠다. 약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뇌졸중은 두 개입니다.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다고요. 뇌출혈은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막히는 거예요. 비율이 뇌경색과 뇌출혈이 4대 1의 비율이에요. 막히는 게 터지는 것보다 4배가 더 많다는 거죠. 가지고 계신 보험 한번 잘 보십시오. 거의 뇌출혈일걸. 뇌경색까지 보장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두 개가 연결된 뇌졸중을 보장합니다. 이런 보험도 많지 않아요. 아하, 단설 달기에 내가 당했구나. 당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래서 보험은 구미가 당기는 높은 보험금에 혹하지 마시고 맨 뒤에 단이라고 시작되는 이 후렴구를 잘 보셔야 돼요. 1억 보장, 단, 가입 후 2년 이상, 신체 손실 95% 이상일 때만 보장. 이러면 보장받는 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뭐 일요일 오후 2시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100억 줄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지. 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 확률은요. 소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의 수백, 수천 배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보장, 단 선택 특약의 하남. 이런 보험도 있죠. 이 말은 그 보장은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이니까 보험 좀 더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옷가게 진열장에 최대 50% 할인 이런 말을 써놓으면 아직도 혹해서 쏙 들어가세요? 아이고, 지금 최대라고 했잖아요. 최소는 얼마인지 모르죠. 더구나 할인 문구 밑에 뭐라고 적어요? 꼭 적는 거 있죠? 일부 품목의 하남. 하하, 이거 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요, 막상 그 50% 되는 거는 저 구투기에 있는 정말 조도 안 입을 옷 몇 벌 뿐입니다. 저 50% 할인 매장에 들어가서 진짜 50% 옷 사보셨어요? 90% 할인 매장 들어가서 진짜 90% 옷 사보셨어요? 그런 사람 우리 못 봤죠.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거에 혹합니다. 자, 이런 단서 달기 대학들도 엄청 많이 합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그 대학도 1등입니다. 보나마나. 왜냐하면 1등은 분명 하나여야 되는데 요즘 대학들을 보면 너도 나도 다 1등이에요. 1위. 왜? 단서만 잘 달면 당신 대학도 우리 대학도 다 1등 할 수 있습니다. 자, 호텔 학과를 하나 놓고 봅시다. 전국 대학 취업률 1위, 호텔학과 취업률 1위, 질적 취업률 1위, 양적 취업률 1위, 경북 지역 취업률 1위, 수도권 특급 호텔 기준 취업률 1위, 10년 이하 신설립학과 기준 취업률 1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끝도 없이 모든 대학 다 1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단서 한마디만 딱 놓으면 거의 뭐 세상도 돌려놓습니다. 초두 효과에 따라서 고객은 앞에서 하는 얘기부터 집중이 되고 반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는 놓쳐버리죠. 자, 이런 단서 달기도 변칙의 기술입니다. 자, 합법적인 사기치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 특집이라는 거는 특별한 날에 하는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특집의 의미죠. 근데 이 특집이 한 번이면 합법이죠. 근데 이 특집이 매번 되면 이건 사기죠. 홈쇼핑은요, 1년 내내 특집입니다. 1년 내내 주문이 뜨겁습니다. 1년 내내 매진 임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누가 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사기죠. 자, 가전 사는 사람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가전제품 사는 사람이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이겁니다. 이거 언제 출시된 거예요? 자, 이 질문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고객한테는 최신인가 구형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심리를 이용한 꼼수도 있습니다. 가령 방금 새로운 폰이 출시가 됐다고 칩시다. 조금 몇 달 지나면 이제 론칭빨이 떨어지면서 구형이 되죠. 그러면 계속 신모델 출시로 내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껍데기, 케이스 색깔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론칭할 때는 화이트, 블랙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몇 달 있다가 핑크 출시합니다. 또 몇 달 있다가 골드 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케이스 색깔만 바꿉니다. 이러면 다음번에 진짜 새 모델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최신형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죠. 또 구모델은 광고할 이유가 없죠. 근데 컬러가 바뀌면 신모델이 되니까 광고도 계속할 수 있죠. 또 광고를 계속하니까 금방 잊혀지는 이 가전 트렌드에서 이슈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가전사에서요. 폰 만들 때 색깔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폰을 잘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시간 지나면 또 하나 색깔 바뀌어서 나오고 시간 지나면 또 색깔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꼼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변칙도 있습니다. 묻어가기도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직 생소하거나 약하면 묻어가는 것도 꼼수 전략이라고요. 이탈리아의 친구 프레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지도가 약한데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교황이 덮고 자는 침구류의 페라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의 명성, 그다음에 페라리의 희소성을 얻고 가는 거죠. 아니 교황이 느끼는 그 섬유에 대한 감촉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다음에 그 자동차하고 침구하고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따져보기 전에 얼핏 들으면 이거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구나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묻어가기죠. 파이퍼 하이직이라는 샴페인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냐면 마릴린 먼로가 사랑한 샴페인이라고 홍보합니다. 아니 그 여자 입맛하고 내 입맛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기호는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그래도 유명인을 묻어가는 거죠. 자, 값을 바꾸기 전략도 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계열사 매니저들에게 값을 바꾸기 기술이라고 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변치기 기술입니다. 어떻게 값을 바꿀 수 있나요? 80년대 식당 들어가면 표가 있었죠. 고객은 왕이다. 아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의미로 하면 고객은 갑이고 판매자는 을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우리의 손님을 소비자를 을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변치기의 기술이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이 운영하는 그 매장의 직원들한테 권한 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 권한 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어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사장은 아니지만 직원 재량으로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객한테 과시하면 돼요. 일례로 백화점에서 저 이거 세일돼요? 묻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세일이 안 되는 기간이라고 합시다. 세일 안 돼요. 이게 아니죠. 저 세일 기간은 끝났는데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직원가 구매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저 행사 때만 드리는 사은품이 남은 게 좀 있는데 제 재량으로 좀 챙겨드릴게요. 딱 이 얘기하는 순간 직원은 을에서 갑이 되죠. 손님은 바로 공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세일 기간 중에는 저 포인트 적립 안 되는데 제가 몰래 해드릴게요. 이러면 고객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죠. 고객이. 이거는 저 사은품 행사 상품은 아닌데 특별히 제가 우리 손님한테 양말이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러면 어이구. 당장 고객은 착한 모습이 되죠. 그리고 뭐라도 더 받아가려고 아주 고분고분해지죠. 직원은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값을 바꾸기 기술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저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도 친절하셔야 됩니다. 저 알바 재량으로 포인트 2배 적립해 줄 수도 있고 저 생수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티슈 하나라도 더 챙겨줄 수 있죠. 뭐 제가 직원이라서 제가 알바라서 이제 이런 저 위급하면 빠져나가는 못난 변명 그만하시고 자신의 재량권을 뽐내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즉시 얌전해집니다. 자, 변칙의 세상 속에 다양한 꼼수들의 기술 이외에도 변칙 같은 기술들은 사실 널렸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변칙으로 가득 차 있죠. 얼마나 이 변칙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까? 강의 초빙을 받고 새벽 첫 차를 타려고 서울역을 가는데 한 남자가 가운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재능 기부, 무료로 가운을 써드립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가운을 습자지에다 붓으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좋은 일 하시네. 그 바쁜데도 저도 줄 서가지고 저도 하나 받아야겠다. 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써주시더라고요. 받아가려더니 역시나 다르게 그탈까 하는 말씀이 이대로 들고 가면 구겨지니까 저 표구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면서 표구값 3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 훈훈한 감사만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측면 돌파, 후면 돌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런 걸 꼼수라고 부르죠. 자, 어떤 꼼수들이 있을까요? 각 업종마다 다 있죠. 자, 건강식품으로 가봅시다.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된 거니까 이쪽에서 꼼수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협회 들어가 보면 사전 광고 심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의 건강식품은 이 심의 기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중에 건강식품 포장이나 내용 또는 판매자 입을 통해서 절대 못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건강식품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말 못 씁니다. 이걸 먹고 뭐 나아진다, 뭐 개선이 된다는 약속, 보증, 보장, 절대 이런 확언하는 말 못 씁니다. 자, 이런 단어 함부로 쓰면 감옥 갑니다. 진짜로. 그 세노비스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3주만 먹으면 좋아진다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3주만 먹어 보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장이라는 그 단어를 우회해서 쓰는 거죠. 애교스러우면서도 보장, 즉 약속이라는 이 말을 연상시키는 변치기 기술이죠. 웹상에 장문정이 운영하는 회사 MJ소비자연구소 쳐보면 자료가 거의 안 뜹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가 맡는 상품 마케팅은 거의 물밑 작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마케팅은 음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많이 하는 마케팅은요. 공개 마케팅이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이런 마케팅입니다. 엠부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엠부시 마케팅이 뭐냐면 엠부시란 말 자체가 매복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마케팅이 뭐냐면 법적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해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음험한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제가 하는 엠부시 마케팅 중에 직접 판매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연자가 장문정이 미니홈 쇼핑 형식처럼 등장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 영상을 세일즈하는 분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탑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다. 그러면 제가 대신 보험 세일즈를 하는데 그걸 설계사들 핸드폰에 탑재시켜서 보여주고 건강식품이다. 제가 대신 상품 막 세일즈하는 영상을 탑재시켜서 태블릿 PC나 아니면 카톡 같은 거로 전송을 해버리는 거죠. 고객들한테. 근데 홈쇼핑이나 유사 홈쇼핑 같은 데서 보험을 판매하면 예의가 다르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받게 되고 상품에 따라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심의를 받게 되고 홈쇼핑 내부 자체 심의를 받게 되고 보험사의 준법 감시팀의 심의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심의 규정에 제약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극적이거나 수위가 높은 멘트 못해요. 그래서 홈쇼핑 보험방송 보시라고요. 쇼호스트들이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보장 내용만 그냥 따따따따따 얘기합니다. 아유,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심의가 너무 세니까. 그런데 쇼호스트 출신인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탑재시켜서 그걸 보여주는 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죠. 왜요? 공공의 목적이나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짠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암보험을 소개한다면 이런 거죠. 자, 당신은 지금 암 환자입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생겨납니다. 다만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으니까 우리는 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매일같이 잡아먹지 못하고 역으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암덩어리는 점점 커져가죠. 당신이 죽는 날까지 그 암세포는 멈추지 않고 커져갑니다. 다행히 요새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2mm 정도 볼펜 10만한 암세포도 찾아냅니다. 저 조기 발견, 조기 퇴치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 암보험은 필수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고객한테 그냥 암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배를 갈라서 위 안에서 암덩어리 꺼내주는 수술 장면, 그리고 몸에서 막 떼낸 그 펄떡펄떡 살아있는 노란 암덩어리 막 보여주면서 당신 뱃속에 있는 암이요. 이런 식으로 한 10분만 얘기하면 암보험 가입합니다. 하죠. 홈쇼핑에서 만약 이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홈쇼핑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직접 판매 영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들은 고객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영상을 자극적으로. 그리고 계약 체결만 하면 됩니다. 법은 걸리지가 않죠. 자,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게 엠부시 마케팅이죠.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다. 뭐 어디 병 낫는다. 한마디로 그냥 사죠. 이거 먹으면 당뇨가 나아요. 이러면 당장 삽니다. 저 오메가3 먹으면 고혈압이 뚝 떨어져. 당장 삽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약이 아닌 이상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제작 기법을 동원해서 오프라인 판매 수준보다 강한 멘트를 마음껏 해서 판매를 확 올리는 방법.
소위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못하듯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업들은 점점 마케팅이 고도화되고 치밀화되고 전략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멈춰 있다면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꼼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변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변칙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자, 길을 가고 있어요. 당신이. 길에 1,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고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요. 어느 거 줍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줍는 게 정답이죠. 하나만 집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틀을 깨야 됩니다. 이게 생각과 행동의 차이죠. 말로는 5만 원. 쉽게 답이 나오셨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5만 원만 줍는 바보는 없습니다. 둘 다 줍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생각과 행동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뇌물도 변칙입니다. 부동산은요, 경매 물건을 볼 때 반드시 현장 답사를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실패가 적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구 찾아가는 게 답이냐면 그 현장 관리소장 있죠? 거기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답이에요. 근데 잘 대답을 안 해줘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가서 정보를 묻기 전에 담배 딱 한 보루 사가지고 먼저 딱 건네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그냥 술술 다 나옵니다. 자, 뇌물인가요? 아니요.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건 뇌물이죠. 하지만 합법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물을 주는 건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또 늘 저자세도 능사가 아닙니다. 세일즈 할 때 늘 이렇게 저자세로 바짝 엎드려서 고객을 위로 바라보십니까? 때로는 똥배짱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 모니터를 보니까 상담원 연결이 한 10분 정도 지연된다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옆에 후배는 막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대역죄인처럼 계속 굽신거리는 거죠. 저는 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이날에 에버랜드 가가지고 한 2시간 기다려서 2분 탑니다. 여름 성수기 주말에 워터파크 가면 2시간 기다려서 제트 슬라이드 20초 탑니다. 왜 기다려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한 인내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2초, 2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지금 50% 세일입니다. 그 10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싫으면 뭐 채널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희한하게 채널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매출 그 그래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야,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봐? 이런다는 거죠. 그 쇼호스트를 저도 한 8년을 했는데 제가 처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기존 쇼호스트들이 하는 식상한 말은 절대 안 하겠다.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자동주문 전화 이용하세요. 이 말은 정말 절대 안 하기로 아주 그냥 다짐을 했습니다. 허구한 날 상담원 연결이 지연 중이래. 그럼 상담원을 더 뽑든가.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상담원은 상담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물건 사는데 말 한마디 못 물어보고 산다면 말이 안 되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십시오. 자, 지금 제 모니터 상으로 확인이 되는 상담원들은 지금 250명입니다. 야식 먹으러 간 거 아니고 다 앉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더라도 잠깐만 기다리시면 연결됩니다. 원 없이 다 물어보고 사십시오. 그래야 후회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장문정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했다는 것을 쉽게 떠올리시겠지만 그래도 늘 다른 쇼호스트보다 매출은 확연하게 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수는 변칙의 기술이었습니다. 변칙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지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한다면 우리가 구매자가 됐을 때 실수를 줄이게 되고 또 우리가 판매가 된다면 더 나은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론 계산된 말보다 변칙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인 덩샤오핑은 공산주의 중국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그것이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진이 되지 않는다면 우회의 변칙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 입장만이 아닌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일즈 꼼수를 잘 파악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나의 변칙뿐만이 아닌
상대의 변칙도 잘 파악하여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일즈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회로 돌아가 변칙을 사용한 세일즈도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엠부시 마케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 마케팅 시장은 전공법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저 교과서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 많은 변칙들이 많습니다. 이 변칙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매복된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소비자 착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단서 달기도 있고 또 고객이 너무 완고합니까? 값을 바꾸기도 있었죠. 어떻게 해요? 권한 부여가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 고객은 금방 순한 양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칙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고객을 상대할 때 꼭 정면 승부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변칙의 기술을 잘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